안녕하세요. 운호가구의 고은혜 실장입니다. 오늘은 과천동에 위치한 단독주택 현장입니다. 오늘 현장은요, 1층과 2층 두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요. 비슷하지만 각기 다른 컨셉으로 느낌을 낸 현장이에요. 어떻게 연출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현장은 주방을 보여드리기에 앞서 이 루버 중문부터 시작할 거예요. 물론 저희 업체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고요. 인테리어와 건축에서 디자인을 잡은 겁니다. 특수 제작한 루버 중문은 건축주님께서 젠 스타일을 선호하셨어요. 젠 스타일이 좀 모던하게 풀어가기 위해서 주방과 루버 중문의 톤을 좀 맞추었거든요. 한번 따라가 볼게요. 조금 전에 보았던 중문에서부터 주방까지의 동선이 꽤 짧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일체감을 이루어줘야 되거든요. 이 위치에서 와서 보면 배경은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 않도록 상부장을 플랫하게 위를 띄웠죠. 왜냐하면 천장에서부터 조명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띄운 편이 더 넓어 보이고 층고도 높아 보입니다. 상부장은 힘들게 올리지 않아도 이렇게 푸시를 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블룸 하드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사실 플랫장이 굉장히 눈에 예쁘게 보이는데 사용하기에는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키는 여기에 있고 다 열었을 때 높으면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모든 상부장을 전자동으로 시공하였습니다. 상판과 벽면은 모두 세라믹으로 마감하였어요. 자세히 보시면 이 세라믹의 배경 라인은 우리가 현장에서 썼던 도장과 크게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다. 애초에 타일 자리를 마감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단차가 없습니다. 세라믹의 패턴이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배경색이 도장과 같기 때문에 풍요롭게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주고요. 주방 자체는 굉장히 간결한데요. 인덕션 오른쪽으로는 양념장이 있어요. 그리고 칼꽂이를 포함한 양념장들, 작은 소물들을 수납할 수 있게끔 설계해 두었습니다. 아까 현관 중문에서부터 시작을 하였죠. 그 중문에서 냈었던 루버 느낌을 바로 아일랜드에서도 같이 냈습니다. 건식 무늬목으로 제작을 해서 나무의 느낌이 톡톡하게 살아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라운드로 꺾여 있죠. 이 부분이 가족실과 연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로가 좀 좁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일랜드가 부담스러운 느낌이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로 꺾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데 조금 아일랜드가 낮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받으시죠? 1층 세대 같은 경우는 많은 가족이 거주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히 식사도 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는 이제 아일랜드 높이를 싱크랑 맞추고 바의자를 놓지만 연세가 많으신 집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조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일랜드는 조리대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만 싱크볼이나 인덕션을 넣지 않음으로 인해서 식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간결해 보이는 주방에서 식탁도 모두 소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조금 수납이 적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키 큰 장을 보셔야 됩니다. 가구를 결정하기 전에 먼저 서브제로 냉장고를 꼭 넣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맞추어서 제작을 하였고요. 양쪽 공간에 어떻게든 키 큰 장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였어요. 키 큰 장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이쪽은요, 인출하여 이렇게 회전이 되는 뺨세개입니다. 다시 넣어놓으면 키 큰 장처럼 깨끗해 보이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키 큰 장은 열면 모두 유리 선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꺼내야 되는 컵이나 아니면 커트러리, 좀 장식품들을 넣어놓으실 수도 있겠죠? 보조 주방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문을 이렇게 열었죠? 왜냐하면 보조 주방으로 들어갈 때는 우리 손에 항상 짐이 많을 때가 있어요. 세탁물을 들고 있을 때도 있고 냄비를 들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어깨로라도 이렇게 밀 수 있게끔 히든 경첩을 적용하여서 밀고 들어갈 수 있는 도어를 만들었습니다. 경첩이 노출되지 않아요. 이 높이도 굉장히 높은데 2,400이 넘어요. 특수 제작한 합판으로 도장을 하였고요. 한번 들어와 볼게요. 메인 주방을 굉장히 간결하게 구성하였기 때문에 사실 많은 양의 짐들은 모두 보조 주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높은 층고를 모두 상부장으로 걸고요. 창문 위치는 그대로 살리고 상하부장으로 수납력을 증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이쪽 마감은 뭐지? 도장인가? 아니에요. 이 부분이 가구에서 마감을 한 겁니다. 건축하실 때 저희와 좀 미리 만나셨던 이유는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었어요. 왜냐하면 보조주방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통로가 너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벽을 아예 만들지 않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키 큰 장의 뒷면입니다. 스위치도 아예 가구 옆편에 심었고요. 들어와서 보시면 바로 이 부분이 냉장고장, 키 큰 장, 저쪽도 키 큰 장이죠. 그래서 통로가 이만큼 넓어졌어요. 목공에서 벽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10cm는 우리가 벌었다고 볼 수 있어요. 바로 맞은편 공간은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하부장에는 세제나 아니면 세탁물들 넣을 수 있게끔 설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요즘 많이 찾으세요. 여기다가 세탁물 바구니를 바로 올려서 빨랫감을 정리할 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쪽은 키 큰 장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일러 장입니다. 살짝만 열게요. 짐이 많아서. 이렇게 보일러들이 노출되어 있으면 공간이 춥기도 하고 너무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는데 키 큰 장처럼 같이 마감을 하면 그 일체화되어 있는 가구의 진수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숨어있는 하드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빨래 건조대입니다. 창고에서 인출되기 때문에 내가 간단한 것들을 바로 걸 수도 있고요. 이 천장에다가 걸기에는 너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지저분하기도 하잖아요. 아직 덜 마른 빨래가 되었거나 아니면 다림질해야 되는 그런 빨래들은 이렇게 걸어 놓을 수가 있겠죠? 세라믹의 패턴이 어디서 본 것 같죠? 메인 주방과 컨셉을 맞췄습니다. 하부장은 모두 도장이고요. 이 건축주님들의 안방인데요. 이쪽은 사모님의 공간, 저쪽은 사장님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서랍을 양쪽에 배치하였어요. 사모님께서 요청하신 거에는 바로 이런 디바이더가 있어요. 화장품이나 속옷들을 촘촘하게 수납하기가 좀 좋겠죠? 높이는 내가 서 있을 때 너무 위압적이지 않게끔 창문 높이에 맞췄습니다. 한번 쭉 따라가 볼게요. 바로 이 공간은 드레스룸으로 가는 문입니다. 이 프레임이 사실은 가구 도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양쪽으로 가구를 꽉 채웠습니다. 드레스룸의 층고는 2,700이 넘어요. 윗부분까지도 모두 수납할 수 있게끔 설계하였고요. 너무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기 위해서 위에는 오히려 화이트 컬러로 마감하였고 밑에는 거울장입니다. 좁은 공간일 때는 하나하나 열어보기가 굉장히 좀 빠듯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리도어를 해서 내용물을 모두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와 보시면 이 부분도 저희가 건축과 같이 협의한 부분이 있어요. 이곳에 창문이 있거든요. 드레스룸은 환기를 위해서 보통 창문을 놓는데 그 부분의 마감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인조대리석으로 창대석까지 쭉 밀어 넣었습니다. 하부는 서랍으로 설계하였고요. 드레스룸과 연결되어 있는 욕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공간의 느낌이 조금 다르죠? 이 집의 포인트 컬러였었던 젠 스타일, 같은 나무로 건식 무늬목 하부장을 만들었고요. 세라믹도 통일하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창문이 있었기 때문에 오른쪽에다 거울을 두고 세면 볼도 오른쪽으로 약간 밀어줬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간단하게 수건이 되었거나 디퓨저가 되었거나 잠깐씩 올려놓을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현관 맞은편에는 무심코 지나가기 쉬운 벽처럼 마감되어 있는 청소기장이 있습니다. 벽면과 도장 컬러를 맞췄어요. 그래서 크게 도드라지지 않는데 하부가 떠 있죠. 이 부분이 바로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문을 열어보면 청소기 본체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청소기장을 설계할 때는 가구와 협의하기에 앞서 기기의 스펙을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청소기장을 설계할 때 이 기기들의 스펙이 다 달라요. 나오는 높이가 다르기도 하고 기기의 높이가 다르기도 하고요. 요즘에는 아예 물청소가 가능하고 세척이 가능한 아이들은 토출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문으로 깨끗하게 가려놓고 청소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선을 만들어 두었고요. 이제 다시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너무 비좁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은 수납을 하고요. 하부는 띄우고 이 부분도 앉을 수 있는 벤치입니다. 벤치의 뒷부분은 루버를 같이 마감을 하였어요. 그래서 사실 중문과 굉장히 컬러가 잘 어울립니다. 2층 주택의 현관에 왔습니다. 가구 시공을 하기에 앞서서 굉장히 많은 미팅을 했어요. 골조 상태부터 저는 이 현장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시공사와 인테리어에서 계속 변경을 해줬었던 부분이 바로 이 현관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깨끗하게 마감이 되었지만 이 과정에는 여러 히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발장의 자리에 이 전기 배전함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신발장을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다 뜯어서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너 공간을 온전히 쓸 수 있었으므로 이쪽은 신발장이 온전하게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계단 측면에도 가구가 있어요. 2층의 컨셉은 1층보다 조금 더 모던합니다. 왜냐하면 공간이 조금 더 오밀조밀하거든요. 우리가 1층 신발장이 좀 작다라고 느끼셨죠? 그래서 이쪽 부분에도 모두 수납할 수 있게끔 만들어서 신발 외에 온갖 잔짐들도 모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잘 어울리는 중문을 한번 열고 들어가 볼게요. 중문을 기점으로 가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가구는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가구는 측면에서 사용합니다. 바로 청소기장의 위치입니다. 청소기장에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 너무 정면에 있으면 밉기 때문에 측면으로 돌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모두 수납을 하고 하부에는 청소기를 넣을 수 있게끔 설계해 두었습니다. 2층 세대의 하이라이트인 주방입니다. 굉장히 좋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건축주님께도 이 공간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가구도 가구지만 빛이 이렇게 들어오고 바로 정면에도 막힘이 하나도 없이 놀이터가 내려다 보이죠? 주방을 한번 볼게요. 1층에서 봤었던 주방과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모던한 느낌을 가미했거든요. 마감재에 있어서도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1층 주방은 건식 무늬목과 우레탄 도장을 해서 조금 더 고급 자재를 썼다면 2층 주방은 조금 더 튼튼하게 오래 쓸 수 있는 페트와 건식 무늬목을 함께 썼어요. 페트인데도 저희는 굉장히 깨끗하게 마감이 나옵니다. 상부장에서는 간결한 느낌을 주는 플랩도어, 이렇게 블룸 쇼바를, 전동 쇼바를 이용하였고요. 마찬가지로 상판과 벽면 함께 세라믹으로 올렸습니다. 창틀까지도 모두 젠다이로 싸서 깨끗하게 연출하였고요. 여기에서 사실 포인트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식탁입니다. 이 식탁이 왜 이렇게 작아? 그쵸? 2명이서밖에 식사를 못하겠죠? 하지만 이 부분이 트랜스포머입니다. 이렇게 끝까지 쭉 빼면 4인이서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하지만 항상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무 좀 관리하기도 어렵고 동선도 막힘이 있는 것 같아서 평소에는 집어넣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아일랜드 폭이 꽤 크기 때문에 양쪽에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쪽은 보조 수방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왼쪽 공간은 하부에는 커트러리를 수납할 수도 있고 그릇을 수납할 수 있는 장, 그리고 오픈박스와 조명과 유리 선반을 넣어서 홈파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 공간에 이 키 큰 장도 가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밀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김치냉장고가 한 대 들어가 있고요. 여긴 세탁기 자리예요.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보일러실도 모두 가구로 마감하였고요. 보일러실 측면에도 메인 주방에서 부족했었던 수납을 모두 넣을 수 있게끔 오픈장으로 설계하였습니다. 2층 주방의 경우에는 페트라고 하였죠. 보통 다른 업체에서는 페트에는 히든 경첩이 하기 어렵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는 각종 설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에 미세한 작업이 가능해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지만 페트에도 히든 경첩을 장착하여서 우레탄 도장 같은 고가의 제품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고급 하드웨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천동 주택의 가장 예쁜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해외 레퍼런스에서나 보던 바깥으로 나와 있는 내민창입니다.
우드로 같이 마감을 했고요. 이렇게 벽등까지 갖추어서 꼭 내가 인터넷에서 보던 그런 방의 느낌이 나요. 가구도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럴 때는 오히려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가구로 깨끗하게 마감을 하자. 층고도 그냥 살리자. 이렇게 천장이 우물천장이거나 빗각일 때는 오히려 민자로 위를 비우고 모양을 살리는 편이 더 깨끗합니다. 오늘의 과천동 주택은 남천건설에서 시공을 하시고 사실 디자인 디렉팅도 모두 해주셨어요. 그래서 레이아웃도 여러 번 바꾸고 마감재에 대한 의논을 같이 했었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이 가는 현장입니다. 사실 오늘 현장이 끝이 아니에요. 두 번째 공사가 남아있는데요. 홈바도 있고 나중에는 조경도 멋지게 담아보고 싶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근호가구 고은혜 실장이었습니다.